제가 현장을 이제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를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방법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, 노후도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여러 가지 항목을 봐야 되는데, 제 나름대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려 볼 건데,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걸 보면, 또는 어떤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는 걸 보면 너무 이렇게 학구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, 학구적으로 접근할 것가 있고, 또 수치적으로 접근할 게 있고, 또 정성적으로 접근할 것도 있잖아요. 근데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언제 공부하고 앉아 있겠어.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최근에 한 현장 분석한 게 있는데, 그 분석을 할 때 어떤 자세로 분석하는지를 좀 보여드려 보려고 해요.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 한번 보면, 역세권에 이런 게 있잖아요. 지금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지금은 역세권 운영 기준이라고 하는 행정부시장 방침에 보면은 그림으로 딱 나와 있지만, 이게 처음 나왔을 때가 그냥 글로만 나왔었거든요. 운영 방침이. 그때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었어요. 승강장 중심으로부터 250m 이내. 그랬다가 운영 방침이 바뀌면서 승강장 개찰구로부터 250m 이내. 이거 가지고 그 250m 이내라는 그 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, 승강장 경계인지, 승강장 중심선인지, 승강장 그 개찰구인지에 따라서 많은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. 이게 그 당시에 되게 많이,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갖고 논란이 많았었거든요. 이거죠. 이 역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, 이 역으로 만약에 250m면 이게 요 중심선으로서 250m인지, 그리고 요게 여기 네모나다면 요 네모난 걸로 250m를 봐야 되는 건지, 그렇죠? 또 하나가, 이렇게 벗어났다면 이 벗어난 게 이 전체 현장의 사업장으로 각각 볼 수가 있는 건지, 이게 두 개가 운영 방침이 다르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를 요 네모난 것을 기준으로 250m 볼 건지, 아니면은 원을 그릴 건지에 따라 달라져요. 또 이게, 그죠? 원을 그리면은 이제 좀 범위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. 그다음 또 하나가, 이게 개찰구를 놓고 봤을 때 원이면요, 원이 여러 개가 생기죠. 그래서 그때 되면 이건 다 들어와 버려요. 그래서 이 논쟁이 서울시가 초창기 때 처음 만들 때 논쟁이 많았었어요. 이거를 역 중심선으로 원을 그릴 것이냐, 아니면은 이 역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250m 따질 거냐, 그 다음에 또 개찰구로 동심원을 여러 개를 그릴 거냐라고 논쟁이 많았었거든요. 이거에 따라서 어디는 대상지가 되기도 하고 어디는 안 되기도 하니까. 근데 물론 지금 현재 서울시의 운영 기준의 장기전세, 역세권 활성화를 보면은 딱 그림으로 도식화됐으니까 이제 논란이 없어요. 그래서 그 안에 딱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논란은 없지만, 초창기 때 이제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. 이걸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정비업체가 특히 이 역세권 활성화 해보고 싶은데, 서울시는 어떠니? 안 돼. 서울시는 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네모로 생각할 수도 있고,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. 이제 이런 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프로들이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실제 문제라는 거예요. 이 현장을 예상 동의율을 보면, 예상 동의율이라는 게 결국은 실제적으로 연번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동의서 써주세요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, 나 혼자 그냥 예상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예상하는 걸 그 사람들 만나서, 물론 이제 단계가 좀 가면은 이제 사전 조사를 하기도 해요. 뭐 설문지를 약간 좀 긴 설문지를 만들어서 뭐 체크를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, 이제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, 그게 또 맞진 않거든요.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, 뭐 예를 들어서 뭐 숙박 시설이 있다거나, 또는 아니면은 GS25가 있다거나, 뭐 이러면은 이 사람은 영업이 잘 된다는 거죠. 그러면 GS25 있는데 딱 갔더니 임대에 붙어 있거나, 아니면은 뭐 장사가 가봤더니 기본 뭐 한 시간에 뭐 20만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럼 이건 동의 안 한다고요.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, 이 현장을 제가 한번 봤더니 동의율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. 동의율을 체크해봤더니 우선 여러 가지 동의율이 있죠.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, 추진위원회 승인 당회에서의 동의율이 있고,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의 또 동의율도 있고, 신통의 제한 단계에서 동의율도 있고, 여러 가지 동의율이 있지만,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결국은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거든요. 이게 가장, 지난번에 수업했지만 조합 설립 인가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의결로 가니까, 총회를 열어서 의결로 가니까 이때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. 요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, 4분의 3이면 몇이죠? 3 나누기 7이니까 몇인가요? 75%죠?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요것도 중요한 거죠. 토지 면적의 2분의 1. 여기 내가 해놨네. 75%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50%까지 가능한 거죠. 과반수 아닌 거죠, 이거는요. 요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사업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
목표치인 거죠. 이렇게 놓고 봤더니 제가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냥 놓고 봤을 때 이건 동의할 것 같아. 그냥 자기 혼자서 물론 이렇게 두 개 합하면 집을 줄 수 있지만 뭐 동의할 것 같아. 근데 이건 반대할 것 같고 이거는 너무 낡았어. 동의할 것 같고 이건 반대할 것 같고 이거는 왜냐면 여기 쪽에 길가니까 뭔가 뭐 편의점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다면은 다들 뭐 그래도 좀 길가 땅이니까 반대할 가능성이 있겠죠. 반대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또 새 거라서 반대할 것 같고 요거는 좀 외진 중에 작은 피자 동의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얼추 봤을 때 그때 동의할 거랑 동의할 거 안 한 거를 좀 대략 봤더니 지금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율 따질 때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숫자로 따지잖아요. 그죠? 배웠던 거예요, 우리는. 그러면 이제 숫자가 이제 50으로 늘어나게 되고 늘어났더니 이제 50분에 30이니까 동의율은 60%. 부족하죠?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사실 웬만한 정비업체들은 스타트해요. 왜냐면 왜 스타트 하냐면은 이거 될 거라고 보는 거죠.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여기는 전체 면적이 1630제곱미터 여기 면적을 지금 대략적으로 한번 적어봤는데 이건 제가 그냥 가라로 한 거예요. 가짜로 한 거예요. 한 건데 그 해보니까 동의 면적률이 낮게 나오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이렇게 면적이 큰 것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작은 것들은 동의를 잘하는 편인데 그리고 집합건물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면적 동의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. 이거는 아무리 옛날에 저기 상도동에 그 세종대왕의 형님 양녕대군 그러니까 그 이씨문 중에 그 형님의 땅이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의 그 문 중에 그 제사 지내는 사단이 그 지덕사라는 사당이었는데 그 사람들 땅이 100%야. 근데 거기 위에 건물 소유자들이 다 그냥 무허가로 짓고 무허가 인정받은 사람이 다 자기들끼리 동의서 100% 얻어가지고 추진력 설립인가 났어. 그럼 나가면 뭐 할 건데? 토지 면적이 100%가 동의 안 하면 끝인 거를. 그런 케이스랑 비슷한 거죠. 이 사람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 현장은 동의가 되지가 않죠. 그죠? 그래서 이 현장은 정비사업체가 꺼리는 현장이에요. 이 현장을 실제 있는 현장이에요, 지금. 물론 숫자는 이 숫자가 아니지만. 이 현장을 제가 정비업체 몇 군데 데려갔더니, 야, 여기 안 돼. 여기 하지 마. 이런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 현장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죠? 네? 뭐가 있나요? 뭐가 있죠? 예.